있습니다. 심영래 씨가 뽑힌 부처가 이제 국정홍보처에서 이제 5분 정도를 신지식인으로 선정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심영래 씨셨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신지식인 하면은 어떤 경제적 가치를 많이 창출한 사람으로 사람들이 이제 이해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제 사회 문화적인 부분을 조금 강조할 필요도 있어서 그 당시에 이제 아마 심영래 씨가 이제 정부 이제 홍보 모델로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가 IMF 위기에 빠지고 등장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뭔가 다시 일어나야 된다고 해서 하여튼 그 당시의 입장에선 심영래 씨가 그러나 우리 여망을 안고 있었죠. 이 사람이 뭐 감독으로서 정신, 커리어도 배우고 불러서 뭘 하고 뭐 이러는 것이 막 신문에 보도될 때니까요. 이게 참 우리가 항상 실체를 있을 때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이구나 공부시키고 사회를 진행시키고 그 사람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어디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심영래더러 지식인이라고요? 100% 국산 기술로 SF 영화를 만들 겁니다. 제 말에 다들 비웃더군요. 신지식인 1호로 공익 광고를 찍기도 했습니다. 뭐 있습니까? 심영래는 헐리우드 영화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아이디어로 고정관념을 깼다.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니까 못하는 겁니다. 당시 외환 위기를 겪고 있던 국민들에게 심영래 씨는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코미디언 출신 심영래, 충무로의 이단아였던 그가 시대의 첨단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는 것도 좋지만 틀리게 하면 안 된다고. 강하고는 지금 이게 똑같아야 되니까 이 실사, 표정 그런 거 다 똑같아야 돼. 당시에는 어디 가서 이제 명함 내밀면 다 사람들이 여기 다니시냐 뭐 이런 식으로 어디 가서도 되게 개봉 전까지는 제가 개봉 전까지는 굉장히 자부심이 강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있었고 뭐 그 당시 신지식인 1호인가 그거 뭐 촬영한다고 해서 또 저희 미술실 가운데다가 책상 놓고 셀프 촬영한다고 저희 일하는 사람들도 감독님이 국가에서 인정하신 신지식인이니 우리 또한 신지식인이다라는 어떤 그런 것도 이제 동성했으니까요. 1998년 용가리 제작 발표회, 제작비 115억 원을 들인 심영래 감독의 야심작이었습니다. 순수한 우리 기술로 만든 첫 SF 영화였습니다. 우리나라 영화가 이렇게 해본 적이 아마 처음입니다. 저도 이 정도까지 우리 영화가 해외 나가서 이제는 정말 메이저 영화사들하고 똑같이 견주어가지고 전 세계에 나가게 됐습니다. 아메리칸 필름 마켓은 전 세계에서 출품한 3,000개가 넘는 영화가 거래되는 세계 최대의 영화 시장입니다. 한국에서는 심영래 씨가 용가리를 출품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Yeah, it's a very wide market. It will be a big hit. 한국 괴수 영화의 해외 진출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주목했습니다. 심영래 씨가 전해온 소식은 영화가 완성도 되기 전에 용가리를 해외에 팔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그 아프만 시장에서 오퍼 받은 게 한 1,000만 불 받았어요. 그 890만 불. 그러니까 못 판 나라까지 전부 받으면 한 1,000만 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깐네 마켓에 가서 이제 그때부터 예고편 갖고 프리세일을 했습니다. 심영래 감독은 1998년 칸느 영화 시장에서 세계 9개 지역의 배급업자들과 272만 달러의 사전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한화로 약 39억 원, 자동차 7,000대를 수출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심영래 감독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슈가 됐습니다. 깐느에서 제일 비싼 호텔에 부스를 차리고 거기서 상당히 대대적으로 그 프로모션을
한 걸로 알고 제가 그거를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국내 기자들도 어떤 그런 시도가 최초고 그렇죠? 또 깐느라는 곳에서 깐느 마켓이 굉장히 큰 세계 양대 영화 시장인데 거기서 이렇게 이런 시도를 한다는 것의 그 의미를 충분히 인정해줘서 굉장히 호의적인 기사들을 좀 써주고 또 성원을 해줬죠. 메이저 언론에서 앞다투어 심영래 신화를 보도할 때 한 영화 전문지가 용가리 수출액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기사 내용은 용가리 해외 수출액의 실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272만 달러 수출 계약을 맺었지만 그것은 계약이 아닌 의향일 뿐이며 실제로 돈이 들어온 것은 훨씬 적다는 것이었습니다. 270만 달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보통은 영화 계약이라는 게 수출입 계약이라는 게 서로 이제 비밀로 하는 게 관례다 보니까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확실하게 그렇다라는 증거가 없었고요. 확실히 그렇게 팔렸다라는 증거가 없었고 그 계약들에 대한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신빙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검증하는 식의 보도는 한 번도 없었던 거였거든요. 전부 무슨 나보고 사기꾼이라고 그러고 언론 플레이 한다고 그러고 막 300만 불이면 우리 한국 돈은 얼마냐고. 심영래 감독과 영과트 직원들은 거세게 항의했고 시내 21은 다음호에 반론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렇다면 1998년 용가리 해외 수출액 272만 달러의 진실은 무엇일까? We collected approximately $1.8 million. The foreign collections were $1.8 million. That did include the money from Japan. 실제 영과트가 수출한 것은 272만 달러가 아니라 180만 달러였습니다. 한 번 내뱉어진 그 말은 계속 눈처럼 부풀어서 모든 매체가 그것을 따라서 말하기 때문에 이 말이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진실이 돼버리는 거죠, 어느 순간.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의심. 그래서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불경스러운 일처럼 비춰졌던 것 같아요. 해외 시장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심영래 씨의 자랑은 영화를 만들 때마다 반복됐습니다. 하지만 영화 듀오의 해외 극장 수입은 적자였습니다. 심영래 씨의 라스트 가파드는 미국 개봉 3주 만에 종영하는 굴욕을 겪었습니다. 사실 다른 사람이 그 정도의 실패를 거듭했다면 그 다음에는 그런 프로젝트를 할 수가 없기 마련일 텐데 심영래가 갖고 있는 현실적 파고가 워낙 세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계속 돈을 어디선가 끌어들였고 돈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해외라는 그 명분을 들이댈 수밖에 없었고 그렇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요. 언론에서 한두 줄 이렇게 실리는 건데 그게 이제 제가 보기엔 관객을 목표로 했다기보다는 자신에게 돈을 대준 투자자 혹은 대출을 해준 주로 은행권이겠죠. 대출을 해준 은행, 그러니까 금융권이겠죠. 이런 투자자와 금융권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그들과의 관계들을 풀어내는 방법으로 아마 활용을 한 게 아닌가. 국가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심영래 씨는 관공서와 기업을 드나들며 본격적으로 정관계 인맥을 넓혀갑니다. 심 씨의 정관계 인맥은 실제로 영화 제작에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작비 322억 원, 영화 듀오는 한국 영화사상 최초로 미국 전역 2277개 스크린에서 개봉했습니다. 메이저 영화들이 거대 자본하고 드래곤호즈하고 싸워야 되니까. 근데 아마 승산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심영래 감독은 듀오의 와이드 릴리즈만으로도 의미 있는 성적이라 자부했습니다. 그의 국내선 청룡영화제 최다 관객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인센티브도 듀오 잘 되면 인센티브 얼마씩 줄게 이랬었는데 현실적으로 단 거 하나도 없고. 얼마씩 준다고 그랬나요?
뭐 지나가는 말로 집도 사줄게, 3억씩 줄게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셨죠. 근데 어쨌든 뭐 하나도 받은 게 없고 심지어 월급도 밀리고 빚도 지고. 야구로 말하면 이제 그들만의 리그입니다. 그들만의 리그. 그러니까 저희들이 임금 처벌된 게 기호 상영하고 3개월 후부터인가 그랬습니다. 그건 안 되는 거죠, 말이. 가장 뭐 역대 5인이 6인이 하면서 그때만 해도 기호 같은 경우는 유료 관객만 842만 명이라고 그랬거든요. 저희들도 표를 샀으니까요. 1인당 2장씩 3장씩 주고 나머지는 표를 사서 갔습니다. 저희도 공짜표가 아니고. 명화 디워의 정산 내역입니다. 2008년 1월까지 디워가 벌어들인 국내외 수익은 약 313억 원, 총 제작비는 322억 원으로 사실상 적자입니다. 미국만 놓고 보아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미국에 개봉을 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 수입보다 더 많았죠. 쉽게 얘기해서 1,400만 불이 들어가고 수익을 1,000만 불을 했다고 그랬으니까 미국에서 1,000만 불 이상 수익이 발생됐다고 매스컴은 떠들었지만 1,000만 불에 대해서 수익이 발생하려고 1,400만 불을 썼으니까 하나만 하죠. 한 경제지가 디워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했습니다. 국내에서 초다 관객을 동원했지만 제작비가 너무 많이 들어 남는 것이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원금 회수율이 디워 제작비로 감사보고서에 나온 걸 보면 322억 원 중에 230억 원을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90억 원 정도를 심영래 씨 감독과 심영래 감독이 소유한 그런 계열사들이 90억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90억 원은 일단 전액 회수를 했는데요. 232억 원 중에 투자자들이 받아간 돈은 70억 원이 안 됩니다. 69억 원 정도니까 173억 원을 못 받았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60% 넘는 손실을 입었습니다. 투자자들은 투자 원금을 날릴 위기에 처해 있지만 심 씨와 계열사는 투자 원금을 대부분 챙겼습니다. 또한 투자자들에게 갚지 못한 돈 163억 원 중 156억 원은 갚을 수 없는 돈으로 처리했습니다. 173억 원을 투자자들은 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230억 원 중에. 근데 173억 원을 갚아야 되는 돈인데 이게 156억 원이 채무 면제이익, 그러니까 갚지 않아도 될 돈으로 장부상에 기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영구 아트도 수익을 낸 겁니다. 그게 2010년도에 진행이 됐죠. 사실상 영화 디워는 실패했지만 심영래 씨는 영화 디워를 내세워 대외적 이미지 구축에 나섭니다. 영화 제작을 하면서 정치인들과의 친분도 꾸준히 유지했습니다. 심영래 감독은 직원들에게 영화 제작과 관련이 없는 일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애들은 막 정신없어 죽으려고 그러는데 막 캐리커처 그려서 정치인 얼굴 그려서 선물해야 되겠다. 미니로 해가지고 SD에서 얼굴 해가지고 열쇠고리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고. 예를 들면 뭐 미사일을 만들어라, 너희 보고 그러니까 저희 보고 미사일을 만들어라 뭐 이런 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제트기 있잖아요. 제트기를 만들어서 군 그쪽에 이제 납품을 하자. 지금 이제 그런 것도 있었고 그렇게 지금까지 깨알 만한 어떤 조각이 있었다. 너희도 한번 만들어봐라. 손님들 오시면 보여주면 좋아할 테니까 너희들 작업 한번 해봐라. 이런 식이었어요 항상. 한나라당 당원이었던 심영래 씨는 2008년 총선에서 지원 유세를 하기도 했습니다. 당원증이 다 있었어요. 한나라당 당원증도 있었고 제가 그걸 보고 제가 알았거든요. 당원이라는 거를. 근데 너무 좀 깊게 관여하시는 게 아닌가 제가 그런 말씀도 한번 드렸었거든요. 사업하시는 분이 또 더군다나 사장님같이 좀 여기저기서 알려져 있는 분이 이런 선거개수장 따라다니면 보기 별로 안 좋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그 얘기를 했었어요. 정권 잡았을 때 뽑아 먹어야지 이런 거라도 해야지 뽑아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거라도 해야 우리 회사가 투자도 받기 편하고 그렇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항상 뭐 누구 만나서 누구랑 통화했어, 걔가 누구 소개시켜줬다, 걔한테
이런 거 얘기 들었다. 300억 해준다더라.